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입니다. 디스크 파열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정경심 씨가 신청한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? 불어. 자녀 입시 비리,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에 확정하고 수감 중인 정경심 씨. 지난 1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 사고로 하지마비 증상이 있다. 허리 디스크 마비로 수술을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형 집행정지는 순수하게 의료적 관점으로 살펴보는데 의료 자문위원들 의견은 물론 다른 사례에 비춰봐도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라며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습니다. 형을 집행할 만큼 건강 상태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. 자, 징역형의 집행정지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. 그 규정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.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이 해치거나 생명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,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, 임신 6개월 이상일 때,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변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. 지금 보니까 천하람 변호사님, 네. 이 모든 규정에도 다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게 검찰 주장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규정, 건강에 관한 규정입니다. 그런데 이게 저도 변호사고 형 집행정지 가끔 신청해 봅니다만은 잘 안 받아줍니다. 요즘은 이제 교정시설 내에서도 의료기관 같은 것들이 있고 정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에 다다랐을 때 도저히 내부 의료시설에서는 이게 케어가 안 될 때 거의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정경심 교수, 저도 정확한 어떤 현재 건강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형 집행정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의사분들도 계시고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거기서 봤을 때는 통상적인 예에 비춰봤을 때 형 집행정지를 허여할 정도 수준은 안 된 것 같다. 그렇게 보이고요. 아까 검찰이 마음대로 막 이거를 불어, 기각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네, 그걸 한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정하거나 한동훈 장관이 그걸 결정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. 예를 들면 거기서 입장을 만약에 좀 바꿔놓고요. 우리가 민주당 지지층을 좀 달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거기 이제 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야, 우리 이번에 정경심 교수님 좀 형집행정지 시켜주자.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사실 법 앞에 평등에 바로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에서 통상의 예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예, 정경심 씨와 관련돼서 천하람 변호사님,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상당히 좀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. 아내의 재판에 비해서. 공통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? 사실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아내는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됐는데 남편은 느린 터진 겁니까? 저도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저희끼리 하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법관, 판사들은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. 근데 판사들이 유일하게 믿는 게 다른 판사의 판단입니다. 그러니까 관련 재판에서 확정된 범죄 사실이 있다는 거는 그 관련 재판에서 당연히 유력한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. 그래서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만 한다면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뭔가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좀 재판을 지연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. 저는 제가 재판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. 예. 자,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씨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